안녕하세요. 더블체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고 가성비 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차량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반떼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세련된 디자인에 어지간한 편의 옵션은 기본이고 실내 공간도 이만하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으니 2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옵션에 대한 욕심만 조금 버린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 정도면 다재다능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중고가 방어까지 잘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흔히들 가성비 차량이라고 알고 있는 아반떼, 과연 중고가 방어까지 잘 되는 차량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가율 분석 시작해 볼 건데요.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신차 구매가를 예상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국산차의 경우 세부 등급과 선택 옵션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차 구매 예상가를 잘 정해야 더욱 정확한 감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K엔카 중고 시세 보시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국산차는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고 시세는 깡통 기준인 거야? 아니면 선택 옵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이야?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엔카 시세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담당자분께서 바로 답장 주셨고요. 선택 옵션을 구분하여 시세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즉 선택 옵션이 포함된 시세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국 정확한 감가율을 계산하기 위해선 당시 어떤 선택 옵션을 선택하여 정확히 얼마에 샀고 추후 정확히 얼마에 팔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SK엔카에 있는 모든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많은 매물을 살펴보았고요.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간 선택 옵션 선정하여 당시 신차 구입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아무래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감가율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6세대 전기형 아반떼 AD부터 당시 신차 구매가를 정하겠습니다. 연식은 아반떼 AD를 판매하던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세팅하고요. 등급은 LPG, 가솔린 1.6, 가솔린 2.0, 그리고 디젤 1.6이 있는데요. 역시나 가솔린 1.6이 압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었네요. 세부 등급은 밸류 플러스가 판매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밸류 플러스 매물 554대의 옵션을 모두 살펴보기는 무리가 좀 있었고요. 당시 해당 세부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하이패스 시스템, 고급 인조가죽 시트, 내비게이션 패키지 1 총 3가지였는데요. 의외로 깡통도 많았고 3가지 옵션 다 넣은 차량도 많았지만 평균적으로 인조가죽 시트 1가지 넣은 차량이 가장 많았기에 감가율 계산에 사용할 아반떼 AD 전기형 모델의 당시 신차 구매가는 세부 등급은 밸류 플러스, 선택은 인조가죽 시트 하나 넣은 차량 가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세대 후기형 더 뉴 아반떼 AD인데요. 우선 같은 방식으로 더 뉴 아반떼 AD가 판매되던 연식으로 세팅해보고요. 등급은 역시나 가솔린 1.6이 압도적이네요. 세부 등급은 스마트 트림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마트 세부 등급 매물의 선택 옵션들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전체적으로 옵션이 풍부한 매물들이 대다수였고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내비게이션 패키지 2, 하이패스 시스템,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이렇게 3가지 옵션이 합쳐진 베스트 초이스 패키지가 장착된 차량으로 당시 최종 구매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7세대 아반떼 CN7도 마찬가지로 연식 세팅하고요. 세부 등급을 살펴보니 역시나 아반떼는 1.6이네요. 세부 등급은 모던이 근소한 차이로 인스퍼레이션보다 높네요. 생각보다 아반떼 풀업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나 보군요. 모던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총 8가지 정도이고요. 7세대 아반떼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내비2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에 따라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내비2 선택 옵션이 추가된 매물이 많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된 현대 스마트 센스 1 옵션까지 포함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감가율 계산에 사용할 아반떼 CN7 모델은 세부 등급은 모던, 옵션은 인포테인먼트 내비2 현대 스마트 센스 1 이렇게 2가지 넣은 차량으로 정해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격표를 참고하여 판매 가격, 거기에 옵션가를 더하고요. 거기에 취등록세 7%를 또 더하고 구매 혜택은 매월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괄적으로 50만 원 정도 구매 혜택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시 최종 구매 예상가는 지금 보고 계신 표와 같이 됩니다. 이제 각 차량의 무사고 기준 중고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은 11만 기준으로 1171만원, 2017년식은 10만 기준으로 1217만원이네요. 2018년식은 8만 기준으로 1291만원이고요. 2019년식은 6만 기준으로 1605만원입니다. 2020년식은 4만 기준으로 1780만원이네요. 마지막으로 2021년식은 2만 기준으로 1951만원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본 중고 시세는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의 시세이고요. 우리는 지금 신차 구매 후 나중에 딜러에게 팔 때 최종적으로 감가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기에 차량을 딜러에게 재판매할 때의 시세가 중요한데요. 더욱 쉽게 말하면 흔히들 말하는 딜러 마진이 빠진 금액이 저희가 재판매할 때의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연간 2만 킬로미터 타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고 시세에서 5% 정도 차감된 금액선에서 딜러에게 판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중고 시세 자체가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 5%면 딜러 마진이 60에서 100만 원 정도 빠진 건데요. 살짝 잡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이 점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감가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각 중고 시세에서 5% 더 감가된 금액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각각 감가율은 2021년식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된 차량은 약 16.6%, 1년 반 된 차량은 23.9%, 2년 반 된 차량은 26.6%, 3년 반 된 차량은 31.3%, 4년 반 된 차량은 34.5%, 5년 반 된 차량은 36.9%의 감가율을 보이네요. 5년 반 된 11만 킬로미터 뛴 무사고 차량의 감가율이 40%도 안 된다니 이거 정말 요물이네요. 일반적으로 세단보다는 SUV가 가격 방어가 더 잘 되는 편인데요. 아반떼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기 SUV급 가격 방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반 감가율은 여타 다른 중형 세단과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3년이 넘은 시점부터는 눈에 띄게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아반떼의 경우 신차를 구매하시고 최소 3년은 타셔야 가성비 좋은 아반떼 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반떼를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은 2년 전후로 지난 차량을 구매하시면 가성비가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인데요. 4년에서 6년 사이의 매물들의 감가가 현저히 낮은 것은 아반떼 1위가 중고시장에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풀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요가 몰리니 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한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돼요. 중고차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분석한 감가율은 한시적인 분석 결과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반떼 감가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더블체크였습니다.